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6차시 6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1단원 전근대 한국사에 의해 요 파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고려시대 정치 부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시대 전체적인 흐름 정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정리는 고려시대에서는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태조부터 공양왕까지 1170년을 기준으로 앞을 전기, 뒤를 후기, 그리고 전기는 다시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후기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는 초기, 그리고 성종의 체제 완비 이후의 중기, 그리고 후기에는 무신직권기, 원간섭기, 말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초기와 중기 그리고 대외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야 되는 이 정치 파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신직권기부터 말기까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 전체적인 이야기, 후기, 고려 후기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신직권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신직권기라고 하죠. 문벌 귀족이 몇 대 펀치를 맞고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세 대의 펀치를 맞았죠. 첫 번째 이자겸의 날, 두 번째 묘창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펀치를 날렸던 게 무신직권기입니다. 무신직권기는 앞서 선생님이 그 고려시대 개관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무신시대, 무인시대의 최고 권력자, 집권자죠. 집권자의 변화 살펴두고 변화에 따른 지배기구, 정치기구의 등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보고요. 일단 무신집권기의 큰 주제는 4개가 되겠네요. 첫 번째 무신정변 그 자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두 번째, 그 중에서 이 최씨가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최씨 무신정권, 그리고 이 하극상의 시대에 발생했던 농민, 천민들의 신분 해방을 부르짖는 봉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군에게 맞서 싸웠던 대몽 항쟁 이야기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주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신정변 그 자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무신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별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문신들이 무신들을 개인적으로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야기 몇 번 들어봤을 건데 그런 거 있죠. 젊은 문신이 나이 많은 무신에 막 수염을 태운다든가 뺨때기를 막 때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멸시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 또는 그 당시 이런 무신들을 어디 연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잠실도 막 시켰다고 합니다. 자벽동은 보이죠. 이런 차별도 당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차별을 당해요. 이게 뭐냐면은 월급부터 시작해서 승진이나 관등이나 이런 것에서도 기본적으로 문신의 아래에 무신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를 파견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총괄하는 총책임자를 장군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문신을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군대의 총책임자는 문신이었던 겁니다. 무신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계속 받아오던 무신들이 결국에는 이 차별을 견디다 못해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1170년. 그리고 문신들을 모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평소 자기들이 회의하던 중방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 행사를 하게 됩니다. 무거울 중자 혹시 기억납니까? 무거운 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방.
중방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무신 정권에 대해서 물론 문신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 있었던 문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조이총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시기에는 서경유수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평양 시장쯤 되겠네요. 이런 직책을 맡아서 나가 있었던 이런 문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힘으로 제압을 했죠. 어떤 이런 무신정변은 결국 이 무신정변에 대한 반발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신들이. 자, 그럼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을 한번 면면히 살펴보면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쭉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때요? 기간도 짧죠. 그만큼 뭔가 정변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집권자가 자주 교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공통점도 보이죠? 기간도 길 뿐더러 최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 최충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최씨 무신 정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권력기구와 군사 조직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구가 교정도감입니다. 요거는 최충원 때 만들어졌고요. 최충원 때 만들어진 최고 정치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충원의 정적들도 제거를 하고 뭐 이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충원이 잘 사용했던 도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 보디가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도방을 만든 것은 경대승이라는 사람이었지만 경대승은 병으로 빨리 죽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요거를 잘 써먹는 사람이 이 최충원이었던 겁니다. 최충원이 만들었던 교정도감과 잘 써먹었던 도방, 그리고 요 정방이라는 곳은 정치하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인사권, 사람을 뽑고 자르고 그 인사권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정방이라는 곳입니다. 정방, 정치하는 방. 최우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우가 또 다 만들었던 이 군사 조직 삼별초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은 몽골에 대항해서 싸우는 군대인데 실제로는 이 최씨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군사기구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충원 시기에 교정도감, 도방, 그리고 플러스 되는 최우 시기에 정방과 삼별초, 이런 조직들, 이런 권력기구들이 최씨 정권이 쭉 이어질 수 있게, 세습될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물론 대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곳으로부터 경제적 기반을 닦았던 것도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이 정치 기구들 좀 잘 기억을 해 두고요. 자, 그리고 무신집권기의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란이었죠. 이 쿠데타. 하극상이 만연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러분 이 사람 주목해 볼까요? 이의민. 자, 이 사람 좀 유명합니다. 힘이 센 걸로도 유명하고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천민 출신으로 유명합니다. 어머니 신분이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천민 출신으로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의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천민인데 나도 뭐 할 수 있을 거다. 나도 시기만 잘 맞추면 뭐 신분을 높일 수 있을 거다. 나라고 권력을 잡지 못하는 법 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 질서가 많이 동요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무신들이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혹하게 통치를 해요. 세금도 많이 걷고요. 지방 간 수탈도 심했고 결국 이러니까 봉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표적인 하층민의 봉기 망소에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일어났던 장소를 좀 기억해 두세요. 공주 명학소입니다.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평민이긴 하지만 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명학소. 여기에서 받던 차별을 이제 불만으로 봉기를 일으켰던 겁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이라고 해서 여기 노비였습니다. 노비. 최충원의 노비였습니다. 만적은. 이 만적은 온 동네에 있는 개경에 있는 노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 신분 해방, 노비를 없애자, 노비제도를 없애자, 모든 그 노비 신분증을 다 불태워버리자 이러면서 내가 최충원을 죽이겠다. 다른 사람도 자기 주인을 죽이고 신분 해방을 시키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봉기 전날 발각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난도 있었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많았던 시기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몽항쟁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북쪽에서 새롭게 흥기했던 몽골족, 이미 여진족을 몰아내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등장을 하는 이 몽골족이 내려오게 됩니다. 몽골족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점령지 중국입니다.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관계부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시비를 걸면서 들어옵니다. 몽골에서 온 사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 꼬장을 많이 부려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밥은 맛이 없네, 이거는 보기 싫네, 뭐 이러면서 막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돈 달라, 뭐 달라. 이 사신이 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잘 달래갖고 집에 딱 보내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 사신이 죽어버려요. 이름이 저고여인데 저고여. 누가 죽었다고요? 저고여.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아, 누가 죽였을까? 열받았던 고려에서 이 사신을 죽였을까? 그렇게 치면은 몽골이 무서운데.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사신이 죽었던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뭐 여진족이 죽였을까? 그것도 뭐 애매하고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고려를 치기 위해서 일부러 죽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사신이 죽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몽골이 침입을 했고요. 최씨 정권은 일단 강화를 맺고 항복을 하는 척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몽골족을 절대 육지에선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죠. 그때 몽골 기병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건너자, 바다를 건너자 해서 강화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강화도 들어가는 일이 되게 좀 많아지죠. 우리나라 위기 처할 때쯤 되면 항상 이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왕들 같은 경우에 피난을 많이 갈 때 아래쪽에서 오면은 의주 쪽으로 많이 빠지고요. 북쪽에서 오면 강화도로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한 40년 동안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강화도로 들어갔던 무신 정권보다가는 누가 더 열심히 싸웠냐 하면은 왕도 떠나고 집권자들, 지배자들도 막 떠난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를 지킨 것은 그 당시 고려의 하층민들 또는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이 적극적으로 항전을 해요. 물론 이제 신분 해방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하층민들이 똘똘 뭉쳐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처인성 전투. 이거는 기억을 좀 해둘만 합니다. 김윤우라는 스님과 당시 처인 부곡이거든요. 부곡이니까 소랑 마찬가지죠. 소, 부곡 똑같은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여기는 주로 시옷이니까 수공업. 여기는 농사 짓던 데거든요. 곡식 농사 짓던 데. 하층민 집단 거주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곳에서 맞서 싸워서 몽골의 장군급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잘 안 죽습니다. 몽골 장군급 되는 사람들은 어디 전쟁에 나와서 잘 안 죽어요. 근데 여기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전공이죠.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웠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전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항전은 결국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일단락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부대가 있죠. 몽골군하고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돌아와봤자 죽는 사람들,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결국 끝까지 남아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이 긴 항전 끝에 결국에는 진압 당하게 되는 거죠. 영향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몽골군의 침입으로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되게 황룡사 구축목탑행은 정말 안타깝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경주에 어마어마한 그 관광 자원이 되었을 건데 아쉽습니다. 국도가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몽골의 간섭을 받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복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항복을 했다라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무신 집권기에 대해서 한 4가지 주제를 들어서 살펴봤고요. 이제 원간섭기와 말기를 한꺼번에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간섭기는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간섭을 해 나갔느냐, 그리고 그 시기에 권문세족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얘들이 권력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내용과 말기 시기를 볼 건데, 말기 시기에는 요 공민왕이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신진 사대부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숨 고르고요. 자, 보겠습니다. 원간섭기와 말기입니다. 원간섭기와 말기는 여러분 공부할 때 막 따로따로 보지 말고요.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꺼번에 보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간단합니다. 원나라의 내정 간섭 받았던 거 있죠? 요 내용 있죠? 요거를 바로 잡는 게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요것만 순서대로 잘 정리해 놓으면 요거 바꾸는 게 공민왕의 개혁이에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 네, 그래서 원간섭기의 내정간섭 부분을 잘 체크해 두면은 말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좀 간단하게. 자, 원나라의 내정간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나라 황제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되겠죠. 원나라 공주와 우리나라의 왕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왕이 원나라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막 급이 떨어져 보이는데, 여러분 몽골 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인 대제국입니다.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원나라의 서열 7위까지 올라가요. 엄청나죠? 쿠빌라이 칸 시기에 그 아들들이, 쿠빌라이 칸의 아들들만 해도 10몇 명이 되는데, 이 충렬왕이 부마로서, 사위로서 권력이 7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저항이 무의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충렬왕 개인적으로 줄을 좀 잘 섰거든요. 이제 몽골 쪽에 왕위계승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탁 줄을 잘 써야 돼요. 사람 줄을 잘 써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나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장인어른과 사위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이 장인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장인 어르신이죠. 왕실과 관청의 명칭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도 뭐 태조, 성종, 광종, 조나 종을 붙였거든요. 뭐 황제처럼. 근데 이제는 조나 종을 못 붙이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왕이 되는 겁니다. 왕. 한 단계 떨어지는 거예요. 태자전하, 세자전하, 폐하는 전하,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인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몽골 욕하거나 이런 막 잡아가는 거죠. 그런 감찰을 하는 이런 다루가치도 파견을 해서 감시를 했고요. 특산물, 그리고 공녀라고 해서 고려의 여성들을 몽골로 많이 데려갔습니다. 이런 간섭을 당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토도 뺏어가요. 쌍성총관부, 동영부, 탐라총관부, 요건 제주도고요. 요거는 저기 평양 쪽이고요. 요거는 저 철원 북쪽입니다. 천령 위에 있는 쌍성총관부. 얘들은 나중에 돌려주거든요. 동영부와 탐라총관부는 돌려줘요. 얘는 끝까지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안 돌려주는 것은 공민왕이 공격해서 뺏어옵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고
정말 끝까지 정복하고 싶었나 봐요. 일본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두 차례의 태풍으로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 원정에 우리나라가 동원이 되었다는 거. 왜냐? 얘들은 배를 잘 탈 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를 잘 타거든요.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정복한다. 동쪽을 정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일본입니다.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만든 움직이는 정치기구, 임시기구가 되는 거죠. 요걸 만들어서 일본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두 번으로 실패. 두 번 다 실패. 그럼 요거 없애야 되죠. 안 없애고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는 기구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간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와 몽골 거 잘 나가더라 유행하게 됩니다. 뭐 지금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행하듯이 뭐 랩이 막 유행하고 힙합 이런 거 있죠. 몽골 팝 아니죠. 죄송합니다. 몽골풍이 유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도 그런 거 있죠. 뭐 한류 열풍, 고래 열풍 뭐 이런 것도 원에 좀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을 좀 잘 살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은 기본적으로 원나라랑 친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힘을 쌓았던 집단입니다. 과거 시험 보다가는 과거 시험이 음서제도, 알죠? 오품이상. 음서로 관직에 진출을 많이 했고요.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이 도평의사사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임시기구 있죠? 그 회의했던 제추회의. 기억나십니까? 제3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는 군사회의. 그게 이름이 이제 격이 떨어지는 거죠.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요것을 장악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도 마음대로 대농장 차지해서 경제도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친원적 성향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권문세족이랑 대비되는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데 새롭게 진출한 공부하는 선비 출신의 대부는 관리입니다. 공부하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진출했다. 언제부터? 공민왕 때부터 새롭게 진출한 선비 출신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문세족과 좀 반대되는 인물들. 얘들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리 출신으로 지방에서 성리학이라든가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준비했던 인물들입니다. 과거를 통해 주로 음서 아니죠.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했고요. 이 권문세족이 대농장, 대지주라면 얘들은 중소지주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정몽주, 유명하죠. 선주교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그리고 정도전,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 이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성리학, 좀 기억해 주세요. 성리학. 그리고 친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나라를 배척하는 거죠. 이 신진사대부와 함께 힘을 합쳤던 것이 신흥무인 세력. 여러분들 우리 대외관계 부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잠깐 했지만 말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이 홍건적과 일본의 왜구가 엄청나게 날뛰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무찌르면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최영, 최무선, 이성계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후에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연결되기 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살펴볼 사람들 사람은 사실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근데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이 원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몽골족의 원나라가 많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중국 남쪽에서 명이라는 나라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경을 좀 덜 쓸 때, 이때 공민왕이 자주개혁을 했었던 겁니다. 원나라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폐지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된다 했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반대로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체크해 볼 만한 단어는 요게 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 대농장에 막 노비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토지에 노비에 땅과 민, 백성을 변별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되돌리는 도감입니다. 흡사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땅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백성들을 조사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게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개혁을 누구랑 같이 했느냐? 그 당시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함께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좀 볼게요. 당시 개혁의 파트너였던 신진사대부는 아직 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권문세족은 강한 상태였고요. 이런 강한 세력을 가진 권문세족이 크게 반발을 했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공민왕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그 유산인 신진사대부를 남겼고, 신진사대부는 후에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와 연결이 되어 고려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논의를 거쳐, 논의가 아니죠, 이런 패러다임을 서로 주장을 하며 결국 고려를 지키자라는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을 새로 만들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이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을 남겼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조금 많이 했는데 고려의 무신집권기부터 원간섭기를 거쳐 말기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중심으로 말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있는 단원이죠. 고려시대의 사회와 문화 부분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과제와 퀴즈 과제가 있으니까 둘 다 제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